식모는 입 다물고 일이나 하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주방을 얼렸다. 윤진아, 나는 내 시어머니란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요즘 어머니 하시는 거 보면 딱 식모 수준이에요. 말 많으면 보기 안 좋거든요. 그 순간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식모는 입 다물고 일이나 하세요. 며느리 윤진의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1시 형광등 불빛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박정숙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정숙은 그걸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70살 노인의 무릎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아 시려왔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는 며느리 윤진의 시선이 정숙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그 컵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태리 직수입 15만 원짜리예요. 윤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42살의 윤진은 밤늦은 시간인데도 흐트러진 곳 하나 없이 완벽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외모만큼 품이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윤진아. 설거지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진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일부러는 아니었다고요? 어머니, 내일 새로 사다 주세요. 어차피 매달 용돈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빼면 되죠.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달 받는 30만 원. 그것도 아들이 몰래 넣어주는 돈이었죠. 병원비에 친구 만날 때 쓰는 돈인데 거기서 15만 원을 빼라니. 윤진아,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요? 깨뜨린 사람이 책임져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윤진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정숙과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 하시는 거 보면 딱 식모 수준이에요. 아니, 식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모라니. 자기 아들을 낳아준 시어머니에게 70평생을 살아온 어른에게 식모라는 말을 하다니. 윤진아, 나는 내 시어머니란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이요? 윤진이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존중도 하고 의견도 물어봐야죠. 근데 이 집에서 어머니가 뭘 결정해 본 적 있어요? 저녁 메뉴 하나, 청소 방법 하나도 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고용인이에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진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간 정숙은 이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조심했고 윤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윤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윤진이 싫어하는 냄새는 피했죠.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윤진의 태도가 변했어요. 부탁은 명령이 됐고 존댓말은 반말이 됐으며 감사 인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식모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요즘 가정부 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공짜로 다 해주시잖아요. 윤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웃는 건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게다가 월급도 안 드려도 되니까. 이렇게 좋은 식모가 어디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윤지는 등을 돌리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식모는 입 다물고 일이나 하세요. 말 많으면 보기 안 좋거든요. 알아들으셨죠? 쿵. 윤진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유리 조각들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식모가 된 걸까?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아들을 키우느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일했는데 이제는 식모라니. 정숙은 천천히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픔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 선반 위에 놓인 남편의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 사두었던 화성 땅의 등기증도 함께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상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뚜껑을 열자 낡은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장을 꺼내 들었죠. 화성시 토지 등기증. 소유자 박정숙. 아직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숙 명의로 바꿔놓았던 그 땅. 당시엔 아무 쓸모없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그 눈동자 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만약 정말 식모라면. 정숙은 등기증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줘야겠지.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며느리 윤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정숙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복수가 아닌 존엄을 되찾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정숙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어젯밤 화성 땅 등기증을 본 후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속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어제까지는 눈치를 보며 했던 일이었다면 오늘은 계획을 세우며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움직여야 해. 윤진이가 눈치채면 안 돼.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었죠. 7시 정각 윤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화장이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요. 어머니, 국이 좀 짜요. 다시 끓여주세요. 윤지는 국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답답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정숙이 국을 다시 끓이고 있을 때 윤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특히 거실이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알았다, 윤진아. 아, 그리고 빨래도 돌려놓으시고요. 제 블라우스는 손빨래로 해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망가져요. 그래, 알겠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아침을 먹은 윤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한마디 더 던졌어요. 어머니, 요즘 주부 구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계속 하시면 되겠네요. 가족끼리 좋잖아요.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식모 취급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주부로 고정시키겠다는 건가요? 내가 여기 일하러 온 게 아니야, 윤진아. 나도 가족이니까. 그러니까요, 가족이니까 시급은 안 드릴게요. 윤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밥상 차리실 때 재미있게 생각하세요. 저 출근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려다 문득 한쪽 선반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젯밤 봤던 남편의 유품 상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꺼내 소파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보였어요. 화성 땅 등기증, 통장 사본, 그리고 몇 장의 편지들. 남편이 살아생전 정숙에게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등기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소유자는 분명 박정숙. 자기 이름이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땅을 정숙 명의로 바꿔뒀습니다. 당신 명의로 해둬야 나중에 애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아들이 자기 재산을 함부로 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정숙은 등기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화성시 재개발 지역. 자기가 가진 땅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화성시 동탄 재개발 예정 지역. 평당 가격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보였어요. 정숙이 가진 땅은 200평. 계산해 보니 6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6억이라니. 자기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성 동탄 지역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기사를 클릭하자 여러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진부동산 대표 윤진.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진. 며느리의 이름이었어요. 정숙은 서둘러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분명 며느리 윤진이었습니다. 진부동산은 화성 동탄 지역 재개발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윤진이 왜 자기를 식모 취급하는지, 왜 함부로 대하는지, 그리고 왜 자꾸 화성 땅 이야기를 꺼내려 했는지. 그래. 처음부터 그 땅이 목적이었구나.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저 화성 땅을 손에 넣기 위한 도구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도 내쫓지 않았던 거죠. 정숙은 등기증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선반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이제 알았으니 준비를 해야겠지.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어요. 윤진아, 내가 날 식모로 봤다면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게. 정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지도 복수심에 가득 차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고 단단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집 정리를 하던 중 윤진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윤진이 화성 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계약서와 중개 관련 문서들이었죠. 그러다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성 동탄 박정숙 명의 토지 200평, 예상 시세 6억, 명예 이전 후 즉시 매각, 수수료 3천만 원 예상.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예 이전 후 즉시 매각이라니. 윤진은 자기 명의로 땅을 가져간 다음 바로 팔아치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수수료만 3천만 원이나 챙기면서요. 정숙은 메모를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이제 똑똑히 알았으니까요. 그래.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할 때야. 정숙은 서재를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장 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정숙은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김성훈. 남편의 오랜 친구였죠.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훈 변호사님, 저 박정숙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정숙 씨. 물론이죠.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제 명의로 된 화성 땅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서요. 혹시 누가 명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게끔요. 변호사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면 타인이 함부로 명예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진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 슬쩍 윤진을 쳐다봤어요. 윤진아, 저녁 다 됐다. 밥 먹자. 네, 알겠어요. 윤진은 대충 대답하고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김치.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윤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어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고등어가 좀 짜요. 간 조절 좀 해주세요. 그래, 다음엔 조심할게.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진은 그제야 정숙을 쳐다봤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화성에 있는 땅 아시죠?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땅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알지. 왜? 그 땅이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대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윤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요. 그래. 얼마나 올랐는데? 6억 정도 된다던데요. 근데 어머니, 그 땅 관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세금도 내야 하고 서류도 챙겨야 하고. 윤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제가 부동산 일하잖아요. 전문가니까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다르게 했어요. 고맙긴 한데 아직은 괜찮단다.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서. 윤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던 거죠. 어머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류도 많고 은행도 가야 하고. 어머니 나이에 그런 거 하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지는 잠시 정숙을 쳐다보다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윤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서재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시어머니가 땅을 안 넘기려고 해. 어떡하지? 윤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설득을 해봤는데 안 통해. 고집이 세진 것 같아. 응, 알았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윤진아, 내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겠지.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땅을 확실히 보호해야 했어요. 그리고 윤진이 더 이상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아서 당당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진짜 반격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윤진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뒤에서 윤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윤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아, 병원에 좀 가려고. 요즘 무릎이 아파서. 정숙은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쳐다봤어요. 병원이요? 어느 병원인데요? 동네 정형외과. 금방 다녀올게. 그래요. 빨리 다녀오세요. 점심 준비는 하셔야 하니까. 윤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혼자 외출을 했어요. 지난 3년간 집 밖을 나간 건 거의 장 보러 갈 때뿐이었죠. 그마저도 윤진이 허락한 시간 안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 김성훈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숙 씨,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숙은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등기증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정숙 씨 명의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보호 조치가 필요하신 건가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며느리가 이 땅을 노리고 있어요. 제 명의를 바꿔서 팔아버리려고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며느리가 서명을 요구한 적 있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그럴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소유권 보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이전이나 매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등기소에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숙 씨가 직접 오지 않는 한 아무도 이 땅을 건드릴 수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 드리자면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서명을 요구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서류든지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땅을 신탁 관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신탁이요? 네. 신탁회사에 맡기면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정숙 씨가 원할 때만 처분할 수 있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옳았어요.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땅은 안전했습니다. 윤진이 아무리 꾀를 부려도 소용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문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쁜 듯 다급했어요. 준호야, 나다. 엄마. 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의 중인데.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정말 바빠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턴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윤진 말만 듣고 자기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구나. 정숙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윤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윤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그래, 다녀왔다. 병원에서 뭐래요? 그냥 물리치료 받으래. 괜찮대. 정숙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 좀 보세요. 윤진은 서류를 정숙 앞에 펼쳤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토지명의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아, 어머니. 화성 땅 말이에요.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야 세금 감면 받거든요. 윤진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세금 감면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윤진아,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뭐가 갑작스러워요? 어머니한테도 이득이라고요. 세금 안 내도 되고. 윤진은 펜을 꺼내 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간단해요. 정숙은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진아, 미안한데 나는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바꿀 생각이 없어. 윤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왜요? 그냥 내 명의로 두고 싶어서. 그게 편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땅은 내가 관리하고 싶단다. 어머니가 뭘 알고 관리해요? 세금도 제대로 못 내시면서. 윤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래도 안 돼. 이건 내 땅이야. 윤진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가족인데 왜 이래요? 가족이라고 했니? 정숙은 윤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근데 넌 날 뭐로 봤니? 식모로 봤잖아. 윤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윤진아. 난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정숙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윤진이 뭐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정숙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여자였죠.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윤진은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정숙은 혼자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퇴근한 거였어요.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응, 여기 있다. 준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다. 너는? 저도 회사에서 먹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윤진의 방을 바라봤어요. 윤진이는 왜 방에 있어요? 글쎄다. 저녁도 안 먹고 들어가더라.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잠시 후 윤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우리 방으로 좀 와봐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할 얘기가 있어요. 윤진은 준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정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이상해졌어. 윤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화성 딱 말이야. 명예 이전하자고 했더니 거부하는 거야. 완전 고집 부리면서. 그래, 왜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우리한테 완전 적대적이야. 예전이랑 다르게 말대꾸도 하고. 엄마가 원래 좀 고집 센 분이잖아. 아니야, 이건 달라. 뭔가 준비한 것 같아. 윤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윤진이 눈치챈 거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엄마 좀 설득해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알았어. 내일 얘기해 볼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은 항상 그래.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 윤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곧 부부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정숙은 손을 닦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화성 딱 말이에요. 윤진이한테 맡기는 게 어때요? 윤진이가 전문가잖아요. 싫어.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엄마가 직접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땅은 내 거야. 물론 엄마 땅이죠. 근데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서러웠습니다. 준호야.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뭐? 잘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잘 지낸다고? 정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식모처럼 지내고 있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감사 인사 한마디 못 들어봤어. 엄마, 그건 오해예요. 윤진이가 좀 말투가 그렇긴 해도 말투가 그런 게 아니야. 정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진이는 날 식모라고 불렀어. 면전에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준호야,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그런데 이 집에선 아무도 날 존중하지 않아. 엄마. 그러니까 제발 내 땅만큼은 내가 지킬게. 그것마저 빼앗기고 싶지 않아.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됐다. 이제 그만 가봐라. 회사 늦겠다. 준호는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정숙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밥상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청소를 해도 트집만 잡았습니다. 심지어 정숙이 거실에 있으면 일부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어요. 윤진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화성 땅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직원은 정숙을 보더니 놀란 표를 지었어요. 어머니, 이 토지 정말 가치가 높으시네요. 최근에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시세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요? 얼마나요? 현재 시세로는 8억 정도 됩니다. 몇 달 사이에 2억이나 오른 거예요. 정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억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이 땅 임대하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건설사들이 재개발 지역 땅을 임대해서 공사자재 보관소로 쓰거든요. 월세로 받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의 말에 정숙은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월세 300만 원이라니. 그럼 더 이상 아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며칠 안에 계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은 기쁜 마음으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윤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요즘 외출이 잦으시네. 은행 갔다 왔어.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행요? 무슨 일로요? 내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윤진이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숙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곧이야.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야. 일주일 후 정숙은 화성 땅에 대한 임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300만 원씩 월세를 받기로 했어요. 계약금으로 6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숙은 그날 오후 집 근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윤진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떤 집을 찾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작은 원룸이면 돼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으로요. 아, 마침 좋은 매물이 있어요. 역 근처인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에요. 중개인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정숙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락드릴게요. 정숙은 부동산을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는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도 아들과 함께 사는 지금 집도 모두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윤진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정숙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대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윤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산책 좀 했어. 산책요? 매일 나가시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시네요. 윤진은 비웃었습니다. 정숙은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윤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우리 좀 얘기해요. 무슨 얘기? 화성 땅 말이에요. 도대체 왜 안 넘기시는 거예요? 윤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건 내 땅이니까. 어머니도 참.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제가 관리해드린다는데. 관리가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잖아. 정숙의 말에 윤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은 안 했어. 하지만 내가 그 땅을 노리고 있다는 건 알아. 윤진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증거라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의심만 하시는 거예요? 내 서재에서 봤어. 명예 이전 후 즉시 매각이라고 적힌 메모. 순간 윤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숙이 자기 서재를 뒤진 걸 알게 된 거였죠. 어머니가 감히 제 서재를 청소하다가 봤어. 그리고 내가 부동산 중개 일한다는 것도 알아. 화성 재개발 전문으로.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래, 맞아요. 저 그 땅 필요해요.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근데 어머니는 뭐예요? 그냥 갖고만 있을 거면서 왜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내 재산이야. 남편이 내게 남긴 거라고. 재산이요? 어머니는 그 땅으로 뭘 하실 건데요? 세금만 내다가 죽을 거면서. 윤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숙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그 땅을 임대 줬어. 매달 300만 원씩 월세로 받아. 윤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건설사에 임대 계약했어. 계약금도 이미 받았고. 어머니가 감히. 윤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윤진이 재빨리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우리 몰래 땅을 임대 줬대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준호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땅이니까 내가 처리했어. 엄마,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왜 말해야 하니? 내 재산인데.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정숙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준호야, 내 아내가 날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식모라고 했어. 면전에서. 준호는 윤진을 쳐다봤습니다. 윤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나한테 일을 시켰어. 감사 인사 한 번 없이. 나는 이 집에서 하녀처럼 살았단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니? 웃기지도 않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진은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숙은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불렀어요. 엄마. 됐다, 준호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숙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다음 날 정숙은 원룸 계약을 마쳤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냈고 월세는 땅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이제 이사만 하면 됐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윤진이 정숙의 방을 힐끗 봤습니다. 정숙이 짐을 싸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윤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짐을 쌌어요. 설마, 나가시려고요? 윤진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갈 거야. 어디로요? 내가 구한 집으로. 윤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진짜 나가실 거예요? 농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아. 정숙은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윤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할 얘기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숙은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윤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정숙이 원룸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자기를 식모 취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매달 통장에 300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료 덕분에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정숙은 가끔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자기만의 삶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이야.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약하게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당신이 남긴 것들을 잘 지킬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잘 지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엄마,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엄마가 사시는 데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내일 오후 2시예요. 알았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수척해 보였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준호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숙은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미안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윤진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나가신 후에 윤진이랑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윤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게 됐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모라고 불렀다는 것도, 매일 일만 시켰다는 것도,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윤진이한테 단단히 말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제 여기가 좋아.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 하지만 엄마, 너는 윤진이를 선택했잖아.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선택했어. 이게 맞는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정말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사니까.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대신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숙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진이었어요. 정숙은 놀랐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윤진이요. 윤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진이 사과하겠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머니 집 근처 어디든 좋아요. 제가 찾아갈게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집으로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은 정숙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윤진이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윤진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윤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윤진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손만 비비작거렸어요. 정숙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말해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윤진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식모처럼 대했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정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제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윤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제가 어머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진아, 나는 내가 미워서 나간 게 아니야.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윤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은 놀라 윤진을 일으키려 했어요. 윤진아, 일어나.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윤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정숙은 윤진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윤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윤진의 손을 잡았어요. 윤진아,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어머니,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살 거야. 너도 내 삶을 살아.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 며느리가 너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라.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정숙은 윤진을 안아줬습니다. 윤진도 정숙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윤진이 돌아간 후 정숙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스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윤진이 다녀간 지 일주일 후 정숙은 화성 땅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허허벌판은 사라지고 건설 중인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정숙이 임대해준 땅에는 건설 자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땅이 나를 지켜줬어. 정숙은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 김성훈이었습니다. 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화성 땅 말이에요. 대기업 건설사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어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요. 정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요? 10억이요. 현재 시세가 8억인데 그쪽에서 10억을 부른 거예요.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10억이면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아니요. 팔지 않을래요. 그래요? 좋은 제안인데. 이 땅은 제게 특별해요. 돈보다 소중한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할게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땅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땅이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윤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자기만의 삶을 찾게 해줬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정숙은 부동산에 연락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 카페 운영하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해보고 싶어요. 작지만 제 공간을 갖고 싶거든요. 좋으시네요.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정숙은 고민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임대료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한 달 후 정숙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숙다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정숙이 직접 꾸민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개업 첫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멋져요. 고맙다, 아들.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엄마가 이런 걸 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보고 싶었어. 그때 윤진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개업 축하드려요. 윤진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윤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구나, 윤진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윤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윤진의 손을 잡았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도 열심히 살아.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색했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다방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카페가 됐어요. 정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정숙은 카페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 화성 재개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화성 동탄 재개발 1구역 최고가 낙찰. 평당 400만 원 돌파.
정숙이 가진 땅 가치는 더욱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걸 이미 얻었으니까요.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또래의 할머니였어요. 여기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숙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 지었어요. 아, 맛있네요. 사장님 손맛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사장님도 저랑 비슷한 나이신 것 같은데 카페를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늦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웃었어요. 저녁 무렵 정숙은 카페 문을 닫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카페 한쪽에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마쳤어요. 당신이 봐도 자랑스러울 것 같지?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 이제 하녀가 아니에요. 이 카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하녀라 불렸던 여인. 이제는 세상을 가장 품격 있게 이긴 여인이 됐어.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며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지금이요. 정숙은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오늘은 내가 나를 대접하는 날이지. 정숙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기분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카페 안은 평화로웠고 정숙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한때 식모라 불렸던 여인은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척해 보였어요. 정숙은 윤진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 지었어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